네, 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초 첫째 주간 빅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미증시는 이제 2일과 3일에 FOMC회의가 있죠.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테이퍼링이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2일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가 진행되길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어떤 투표냐? 복지법안, 인프라법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이 부분이 11월 2일 정도에는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아니라고 하는데 뭐 진행되면은 이제야말로 이제 인프라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죠. 복지법안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이미 8월 하순에 이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던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 뭐 교량, 뭐 물류, 뭐 통신 전체적으로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복지법안은 사실 우리랑은 크게 상관은 없죠. 그래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프라 법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능성이 있다. 확정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있고 11월 4일에는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최근 유가가 굉장히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제 좀 안정화될 것이냐에 대해서 공급량 조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유가가 지금도 뭐 80달러 위에서 잘 유지되고 있죠. 만약에 추가적인 증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소폭의 상승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80달러 뭐 공방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유가 이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우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상승하면서 이제 뭐 양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다우는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예요. 장중으로는 26일 날 올라갔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썩 좋지 않게 나왔지만 이제 그 우려감은 공급에 대한 문제지 자체적인 뭐 인기나 브랜드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 낙폭은 제한되고 앞으로 정상화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제자리를 뭐 금방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이 만약에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큰 조정보다는 기존에 선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요 15,200포인트 정도? 요 정도까지 뭐 흔들기 정도일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조정 뭐 큰 조정 없이 그냥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제 갈 길 가는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오늘 새벽 5시부터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서 연이어서 이제 혹시나 이제 문제가 될까봐 오늘 새벽 5시부터 시작한 위드 코로나. 이제는 이제 뭐 시장이 한번 이제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이제 희망과 우려감이 뭐 공존합니다. 그래서 뭐 병실이 부족하거나 뭐 기존에 뭐 4천 명이라고 했는데 4천 명은 사실 너무 적죠. 뭐 1만 명 이상 돼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병실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중환자 병실이 부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는 지속된다라는 거. 뭐 4천 명 되면 중단된다라고 초반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시행하다가 확진자 늘었다고 중단할 거면 위드 코로나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수하고 가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중단하는 거는 이제 뭐 시기상조인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백신이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최근에도 이제 저 고속터미널의 꽃시장에서 이제 40명 이상의 이제 감염자가 발생을 했는데 상인분들이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좀 불안해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잘 백신이 효과가 있어서 무난하게 잘 넘어가고 우리도 이제 기존의 평상시 생활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뭐 마스크야 뭐 나중에 벗는다고 쳐도 적어도 이제 뭐 연말인데 지인들 만나고 할 때 코로나에 대한 위험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라는 것.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전히 뭐 약세 구간인데 오늘 강보합권 나오면서 눈치 보기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수급도 그렇게 선물 매수 정도만 들어왔고 나머지는 뭐 하방 포지션이었는데 그래서 아주 뭐 좋은 포지션은 아닌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단기적으로 선물 만기약 그럼 12월까지는 위쪽 방향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기존에 보면은 3천 위쪽 넘어가면은 한번 청산하고 아래쪽에서는 모아가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점 매수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로 청산을 하던 아니면 쭉 끌고 가는 매매를 하던 만기약 매수 들어온 거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수 들어올 만한 상황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 더 안정이 돼야 된다. 1170원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1170원 흔들기 하고 다시 한번 1176원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반해 코스닥은 오늘도 700억대 매수가 들어왔는데 양호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한 차례 V자 반등급으로 올라온 후에 휴식 구간을 취하고 있다,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흔들기가 나올 수 있더라도 코스닥은 이제 1000포인트 위쪽 넘어와서 1020 넘어가면은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 두들기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굉장히 뭐 긍정적인 요소가 여러 가지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약하다. 차라리 하이닉스 쪽이 강하다라고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기존부터 이 구간부터 반등이 나와도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나올 것이고 밀려도 회복도 반등이 나와도 이 회복 가는 것도 하이닉스가 먼저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같이 올라가면은 조금 더 좋겠지만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더라도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그룹 CEO가 이제 미국을 가던 뭔가 해결책을 찾고 파운드리 뭐 세배 투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배 규모로 확장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이닉스는 그에 비해 뭐 키파운드리 인수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리를 너무 밀린 거 아니냐라는 저점 인식이 나오고 있으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빠르게 한 번에 V자 반등은 아니어도 서서히 뭐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구간에 천천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여유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매도 때문에 과도한 하락을 보였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는 이제 환매가 좀 나오는 경향인데 지금 이 가격은 뭐 과하죠. 실적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이게 3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적어도 이 아래 내려오면은 30만 원 아래 안 내려온다가 아니라 30만 원 아래 있으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3분기, 4분기 실적에서 다 합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그래도 나빠지지는 않았구나,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영업이 좀 지연되면서 실적이 이 셀트리온 실적이 밀린 게 아니에요. 실적이 추가적으로 강해지는 게 더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게 일부 반영되고 해서 단계적으로 좋아지는 거지 실적이 나빠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제자리를 슬금슬금 찾아가서 적어도 25만 원 위쪽 정도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정도는 나올 것이고 적어도 회복 전에 일단 요 갭이라도 메우는 정도 과정은 나올 겁니다. 그런 정도는 충분하고 그리고 회복된다라고 하면 30만 원 다시 도전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이치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 차이일 뿐이지 일단 레키로나주 유럽에 이제 발표되는 것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도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그 국가에다가 말씀을 하시자 청원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 급입니다. 지금은 뭐 수급적으로 밀어내리는 일이 뭐 한두 번은 아니지만 좀 과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아서 목소리를 크게 한번 높여주시면 되겠죠. 자, 조선주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현대중공업이 이제 뭐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신규 상장주 같지 않은 신규 상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뭐 당연히 뭐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뭐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뭐 대장이다 생각하시면 지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현대미포조선도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현대미포조선 양봉 하나 세워주는 날 이제부터는 현대미포조선도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문제였지 수급만 들어오면 된다. 수급이 지금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현대미포조선 좋고 삼성중공업은 휴식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슬그머니 이제 관심 가져볼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게임즈는 카카오 게임즈, 라이온하트를 인수한다. 라이온하트는 오딘의 개발사죠. 이 카카오 게임즈의 이 하반기 이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던 오딘. 기존에는 이제 지분 투자 정도 했었는데 뭐 인수 쪽 그리고 IPO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빠른 추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좀 쉬고 있었는데 다른 종목들 올라올 때 은근슬쩍 모양을 만들더니 드디어 이제 이슈를 만들어내네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다시 한번 반열에 오르고 있다. 85,000원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반열에 오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존에 좋았던 뭐 펄어비스부터 시작해서 뭐 위메이드 그리고 오늘은 M게임 같은 경우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임모탈 기존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임모탈 같은 경우가 이제 마켓 순위 뭐 최상단에 위치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M게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M게임과 YJN 게임즈 이쪽은 이제 메타버스 쪽 기존의 VR 게임하고도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뭐 누누이 소개해드렸죠. 거기에 뭐 게임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이고 있고 해서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엔터 콘텐츠 게임 메타버스 결제 이 분야를 함께 묶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거기에 뭐 보안이나 이런 뭐 파생된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을 꾸준히 보시면 된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위즈익 스튜디오를 비롯해서 뭐 맥스트, 덱스터, 뭐 선시스템 등등 관련주들 움직였고 오늘은 자 NFT 플랫폼 쪽이 좋았습니다. 메타 갤럭시아 오픈으로 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가장 뭐 대장으로 움직였고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함께 갤럭시아 SM까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대체불가 토큰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하고 연관되고 이제 온라인 쪽에 이제 가상자산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다나를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다나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에 목표가였던 9,500원 딱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5,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뭐 9,500원까지 터치했으니까 올라올 만큼은 올라왔죠. 이격도 벌어져 있고 이제는 이제 뭐 정리 구간을 찾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서울 옥션이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실적도 잘났지만 이 NFT랑 엮여 있고 위메이드 맥스도 그렇고 그래서 위메이드가 또 움직이는 것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보안 관련주들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카카오페이 상장과도 관련이 있어서 이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 그리고 라온 시큐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소개를 해드렸었고 뭐 대표적으로 안랩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 테마로 엮여 있으니까 뭐 제외하고 이글루 시큐리티라던가 뭐 이런 관련 결제 쪽을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좀 볼만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그리고 보안 쪽까지 가고 엔터주 같은 경우는 하이브가 뭐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의 신약 개발이나 게임주의 게임 출시, 뭐 드라마 출시, 영화 출시 이런 쪽으로는 하나를 대작을 준비해서 하나에만 올인한다라고 하면은 그 한 개의 작품이 한 개의 신약이 잘 돼야지만 성공하는 것이고 안 되면은 나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고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가 다양한 기업은 하나가 안 되고 뒤에 차기작 그 다음 차기작이 계속 준비가 돼 있는 이런 쪽은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가 큰데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게임 쪽에서는 크래프톤을 말씀드렸고 이제 뭐 엔터 쪽에서는 BTS 쪽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에 너무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도 매출 다변화를 했죠.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리고 BTS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도 워낙 뭐 세계 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 하이브가 여전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33만원 돌파하면 더 좋은 모습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를 예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 뒤따라서 SM, 휴브엔트 같은 엔터주들도 움직이고 있다. 콘텐츠만 조금 쉬고 있고 순환매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골프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뭐 잘 안 움직였다. 그래서 강조해 드렸었는데 여기에 카카오 스크린도 철회되고 해서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뭐 움직일 만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최근에 좀 휴식을 취하다가 수급이 바로 들어오면서 15만원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15만 5천원 넘어가면은
이제 또 다른 세계를 본다. 15만 5천 원 근처 가면은 이제 한 차례 좀 줄였다가 15만 5천 원을 넘어가면 뭐 재매수를 하거나 하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15만 5천 원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다. 그래서 관련주도 이제 순환매 구간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TJ 미디어라던가 뭐 아니면은 이제 CJ, CGV라던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부터 전체적으로 좀 미리 선상승 나오고 휴식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노리시면 되고 휴식 구간을 잡으시면 된다. 기존에 못 잡아도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휴식 구간을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SD바이오 센서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휴마시스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진단키트 쪽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뭐 좀 강한 모습이다 보시면 되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EMA, 그러니까 유럽과 불가리아에서 임상 이상을 승인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그 외에 뭐 시젠을 비롯해서 뭐 바이오니아, CTC 바이오, 엑세스 바이오, 바디텍메드 등등 이런 기존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진단키트나 이런 쪽 관련주들은 아직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종목 다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노린다 해도 수급이 들어오는 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관심만 갖고 이제 뭐 매매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안 들어오면 계속 밀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자,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다시 한번 격리자분들 원격 진료 그리고 원격 근무, 뭐 원격 교육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알서포트 같은 경우가 뭐 가장 대장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랜만에 움직이는 모습. 비트컴퓨터도 누누이 말씀드린 원격 진료 쪽에서 바닥에서 슬그머니 올라왔는데 거래량은 좀 부족합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가 기존에 뭐 가장 뭐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인성정보는 수급이 조금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면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유비케어나 인피니트 헬스케어, 뭐 비상교육, IB 기명, 메가MD, 아이스크림,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보시면서, 수급이 이제는 중요한 게 보시면서 다 관심 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중요한 것보다 수급이 들어오는 쪽만, 지금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자금에서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급이 안 들어오는 종목은 사이클을 한번 빠지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바닥권에서 난 미리 들어가야지 하면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계속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재미를 못 보는 경우가 나오니까 이 부분 명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경선이 한창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 자,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주를 보시면 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정책 쪽으로는 계속 나올 것이다. 정책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도 이제 원티드랩이라던가 뭐 멀티 캠퍼스 같은 경우 지난주까지 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이제 살짝 이제 휴식 구간까지 뭐 마련을 했는데, 멀티 캠퍼스 뭐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자, 사람인 HR이나 아니면 윌비스 같은 경우가 뒤따라 올라오고 있고, 자, 이번에는 이 취업 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또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죠. 결혼을 해야 되고 하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유엔젤이라던가 아니면은 캐리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덜 움직인 종목으로 삼성출판사나 토박스 코리아, 뭐 오로라, 손오공 이런 유아 관련주들 쪽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자, 연말이면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뭘 보시죠? 배당주. 자, 지금은 배당주를 하나 둘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고, 자, 이번에 테이퍼링 시행하고 11월에도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 금융주 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보험주들 같은 경우도 함께 보시면서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서 이제 금리 인상기에 좀 안전하게 난 피해가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배당주나 금융주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쪽으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배당이나 금융주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제 뭐 반도체나 뭐 5G나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이런 쪽을 노릴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결정해 가지고 한 가지 컨셉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일반적으로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모든 걸 다 보는 건 좀 무리세요. 전업 투자분들 다 보기 어려우신데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이것저것 다 노리기에는 너무 바쁘시고 오히려 다 노리려다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결정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 올라온 쪽이냐 아니면 지금 트레이딩 가능한 재미있는 쪽이냐 양쪽을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은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해서는 또 충분히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시장이 살아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멋지게 이제 매매를 하시고 안정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혼자 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